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벤처 창업 7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캔버스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제한한 value propositioning을 할 건데 여기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을 고객한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 제안에 따른 그 고객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러한 가치 제안을 위해서 핵심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 액티비티, 그리고 핵심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 리소스스, 그리고 핵심 파트너 공급망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어디로부터 파트너십을 갖고 공급망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키 파트너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용 구조나 아니면 수익원에 대한 레베뉴 스트림이나 비용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알아보고 아, 우리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주요 구성 내용들은 9가지를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9가지의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상단에 고객 세그먼트라고 얘기하는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군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타겟 고객에 대해서 기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객군의 사이즈,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옆에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고객들은 어떤 방식의 고객 관리를 원하는가 라는 내용,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객 관계를 확립했는가, 그리고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입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직접 판매냐, 간접 판매냐, 인터넷을 통한 판매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는 뭐 이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널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가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서 대리점 영업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느 채널이 가장 비용이 효율적인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에 가장 효율적인 비용 효율적인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밸류 프로포지셔닝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상품 또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 주느냐. 고객이 만족하니까 아, 저희의 물건을 사겠죠.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아픈데
그 아픈 부분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딱 맞는다면 물건 더 잘 팔리겠죠. 아니면 다른 거와 별반 차이는 없지만 가격이 싸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같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마켓 퀄리처럼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지금 저녁에 요청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다. 뭐 이렇게 신속 배달한다. 이런 것들이 급한 사람한테는 가치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가치를 넣어서 고객한테 제공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의 그쪽의 핵심 활동, 키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가치 제안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공급 채널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그리고 고객 관리, 수익원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어, 우리가 그 가치 제안, 옆에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 그리고 채널 아니면 고객 관리, 뭐 그 수익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키 액티비티, 키 활동, 주요 활동들이 무엇인지를 기입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핵심 자원은 그러한 가치 제한과 공급 채널과 고객 관리 수익원을 위해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뭐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특정 어,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죠? 백신이죠. 뭐 백신에 대한 것들이 국가의 핵심 자원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처럼 그 고객한테 가장 핵심 아니면 가치 제한이나 공급 채널이나 고객 관리나 수익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왼편의 핵심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그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별로 가장 핵심 자원은 뭘까요? 네, 그쵸? 네네. 지금 모더나, 뭐 파이자, 뭐 이런 그 백신을 구하러 공무원들이 미국에 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왔다 엄청 질타를 받는 것처럼, 지금 국가의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핵심 파트너십은 모더나라든가 파이자라든가 얀센 백신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 우리의 서비스 아니면 우리의 상품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중요한 원료는 핵심 자원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기입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비용 구조는 실질적으로 아홉 번째에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부분이지만, 비용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비즈니스 전체, 우리가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일까? 그게 인건비일까요? 아니면 재료비일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기입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그리고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다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현재 우리 무엇을 위해 어떻게 지불하는가? 각각의 수익원들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서와 관계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에 제가
많은 시간을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작성해서 아마도 중간고사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많이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과제로 냈던 나의 사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시켜 나가기에 딱 좋은 어떤 그 도구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다음 중간고사를 대신해서 과제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 페이지에서는 길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공식적인 중간고사를 대신하는 과제물은 학교에 확인을 한 후에 제가 해당 날짜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은 실제로 비대면 예술 교습 및 예술 치유를 하는 플랫폼을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내용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 창업자인데요.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중간에 어떤 예술 교습이라든가 그걸 비대면으로 그리고 예술 치유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보시면 왼 좌측 밑에 서울대 외 19개 대학교 국악과 학생이 한 3,200명 정도 있고 전국의 예술대학교 학생이 한 5만 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술치유사라든가 명상치유사를 유치하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1단계적인 측면에서 아까 보시면 서울 외 19개 대학교의 국악과 학생 3,200명한테 이 있는 반면에 국악 관련 학교 입시생 및 국악 취미생이 한 1만 5천 명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단계에서 3,200명을 1만 5천 명에게 어떤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술 교습을 비대면으로 매칭시켜주는 그런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예술대학교 학생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술 관련 학교 입시생 및 예술 취미생이 한 2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5만 명을 20만 명과 서로 매칭시켜주는 이러한 플랫폼, 예술 교습을 비대면으로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2단계로 그걸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3단계에서는 예술 치유사와 명상 치유사 유치를 통해서 한 10만 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3단계로 보고 있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비대면 예술 교습 및 예술 치유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시장 진입 방법과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국악 교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2021년 1월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6월부터는 예술 교습 플랫폼의 역할을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단계 2023년 1월부터는 예술 치유 및 명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을 점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서 예술 치유와 명상을 통한 웰니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면대면
그러니까 죽음은 비대면이죠, 맨 첫 편은. 그리고 면대면의 활동까지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예술 교습 및 비대면 예술 교습 및 그 예술 치유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배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군, 거기에 이제 고객군은 학습자가 될 수 있고 교습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눠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고객군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채널은 앱 사이트나 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근을 할 거다. 고객과 나의 가치를 전달할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KALHP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비대면으로 예술 교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술 치유를 하는 플랫폼의 이름이 KALH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ALHP 기반의 비대면 국악 교습 매칭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가치 제안으로 했고요. 학습자와 교습자는 이러이러한 가치 제안을 하겠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활동, 그리고 핵심 자원, 그리고 핵심 파트너는 투자자, 학생회, 뭐 솔루션 업체, 국악신문사, 국악협회, 국악 관련 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용은 뭐 플랫폼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이런 것들을 했고 마케팅비를 비용으로 이제 주요 비용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수익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서 돈을 벌 거냐 하면 학습자와 교습자를 매칭 시켜줌으로써의 중개 수수료, 그리고 교재 판매와 렌탈, 그리고 대학 및 대회 어떤 광고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한 실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한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의 국악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한 부분을 전공해서 자기가 해왔던 국악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조금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여러분들도 그동안 계속 그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아이디어를 저한테 과제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깊게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알아볼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사례는 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농민 분들이나 아니면 농업 쪽에 관련된 분들이 농장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뭐 이름은 다르지만 목표 고객 누구한테 팔 것이냐 그리고 고객 관리는 고객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채널은 유통 경로는 어떻게 할 건지 가치 제한은 농장의 가치는 그리고 핵심 활동 농장의 활동 농장의 경쟁력 농장에 도움을 주거나 함께 해야 할 사람 그리고 비용 구조 같은 경우는 사업 운영 시 지출되는 비용, 고정비로 지출되는 비용, 그 수익 구조는 수익 창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약간 이제 뭐 이 농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을 조금 바꿨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농장의 브랜드를 비즈니스 캔버스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본 거고요. 장세한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 농업
농장을 경영하는 분들한테 맞췄을 때 해당하는 내용들이 조금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장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를 했을 때 그 내용들을 그 비즈니스에 맞게 살짝 바꿔서 해당하는 부분을 기입하면 되니까, 현재는 그 농장에 관련한 부분에서 어떻게 바꾸어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목표 고객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농장을 찾는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농장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고객들을 위해서 이 농장을 구축하였는가? 어떤 고객들이 우리 농장 활동에 관심을 보이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의 답을 기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 제한 두 번째, 그 밸류 프로포지셔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농장의 가치를 제공하는가, 우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어떤 것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각 요구사항에 어떤 제품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고객의 어떤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농장의 최소 요건 제품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이 가치 제한 value propositions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경로, 유통 경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고객들은 어떤 유통 경로 및 방법들로 우리의 농장에 접근하게 되는가? 다른 농장들은 어떤 유통 경로 및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어떤 유통 경로 및 방법들이 가장 비용적으로 효과적인가? 우리 농장은 어떤 방법으로 유통 경로를 이용하여 고객들과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채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고객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고객과 관계를 설정하였는가? 우리는 어떻게 고객들과 관계를 설정하였는가?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며 이를 유지하고 또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고객들과의 관계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고객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가 고객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 수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고객은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지출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농장은 어떤 매출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농장은 어떤 가격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수익 구조, 수익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은 우리의 가치 제한이 어떤 그 농장을 어, 필요로 하는가? 우리의 유통 경로는 어떠한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뭐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핵심 활동으로는 우리의 가치 제한이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의 유통 경로는 어떠한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매출원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파트너는 우리의 농장을 운영할 때 누가 우리의 농촌 체험 상품 농장의 핵심 파트너인가? 우리의 농장을 운영할 때 영향력을 미치는 외부인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농장을 운영할 때 누가 우리의 핵심 공급자인가? 우리는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얻을 수 있는가? 파트너들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가 핵심 파트너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농장 상품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우리 어떤 자원이 가장 비싸고 저렴한가? 어떤 활동이 가장 비싸고 저렴한가? 우리 농장의 가격 경쟁력은 어떠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긴 하지만 주로 농장에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농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기술되고 설명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
떠오른 아이디어를 지금 사업적인 기회로 만들어서 그것을 비즈니스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저희의 아이디어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맞추어서 그 아이디어들을 이 비즈니스 캔버스에 그리고 있다, 투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 뭐 오른쪽에 보시면 은골 딸기 마을에서 오신 그 농민들, 그리고 자연 드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 경영인들, 뭐 농부들, 이런 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배워서 자기에 맞는, 딸기 마을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서 작성해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드림이라는 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배운 이러한 모델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왼편 상단에 보시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의 농업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미국의 미래학자 리차드 윌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 은골 딸기 마을이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자연 드림이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이러한 캔버스를 통해서 투영해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체계화해 나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국악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농업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활용 사례, 이 두 사례를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 비즈니스 캔버스에 그려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특별하게 만들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특허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로는 이 비즈니스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담을 만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 이름, 아니면 뭐 어떤 비즈니스를 나는 이러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캔버스에 담아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장에서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뭐 힘들고 여러 교수님들 수업 듣고 할 텐데, 제 이런 동영상 강의도 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저도 준비해서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번 주 과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라는 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실 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지금 작성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농민 비즈니스, 농부 비즈니스, 아니면 농업 비즈니스, 아니면 예술 교수 매칭 플랫폼이나 뭐 치유 플랫폼,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생각하시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줄 정도로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중간고사의 과제로 그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템플릿을 제가 나중에 전달 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작성하는 거고, 이번 주 과제는 그냥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